교체로 들어간 지 13분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라리가 개막전 스페인 전체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이 골 하나에 가장 속이 타들어간 사람들은 아틀레티코 팬이 아니라 그를 공짜로 내보냈던 발렌시아 팬들이었습니다. 13분이면 보통 몸도 다 안 풀리는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이 한 구단의 과거를 통째로 소환했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 파리 생제르맹을 거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도착한 과정과 그 이적이 발렌시아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 스페인 매체의 평가, 그리고 발렌시아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금액까지 전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 구단의 선택 하나가 어떻게 수백억 원짜리 후회로 바뀌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는 2021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10년 동안 몸담았던 클럽 발렌시아를 뒤로하고 RC 디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으면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던 그때 말이죠.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 발렌시아는 단순한 소속팀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집 같은 곳이었고, 그래서 그 팀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가 꾸준한 기회를 잡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겹칩니다. 당시 발렌시아는 마르코스 안드레 선수를 영입하면서 논2 U쿼터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논2 U쿼터라는 건 쉽게 말해 유럽연합 국적이 아닌 선수를 팀당 정해진 인원만 등록할 수 있게 제한해둔 규정입니다. 그 자리 하나 때문에 구단은 이강인 선수를 내보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요르카행은 누가 봐도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이적이었습니다. 전력에서 발렌시아보다 확실히 약한 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주전 자리를 완전히 꿰찼습니다. 발렌시아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출전 시간을 받았고 경기를 뛰면 뛸수록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마요르카 경기 챙겨보시던 기억 나시죠? 반대로 이강인 선수를 과감하게 밀어냈던 발렌시아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공짜로 내보내면서까지 자리를 만들어준 마르코스 안드레 선수는 최전방 골잡이였음에도 발렌시아에서 2시즌 동안 단 2골에 그쳤습니다. 구단 역사에 남을 최악의 기록만 남긴 채 결국 친정팀 레알 바야돌리드로 조용히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날아올랐습니다. 마요르카에서 2년을 채운 이강인 선수는 2023년 여름 발렌시아보다 위상이 훨씬 높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챔피언스리그 우승만 2번을 경험하며 완전히 다른 급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이 성사되면서 발렌시아는 자신들이 내쳤던 선수를 이제 적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구단 입장에선 그를 놓아줄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 팬들이 지켜보는 라리가 개막 무대에서 곧바로 골을 터뜨렸고 아틀레티코의 승리까지 끌어냈습니다. 스페인 매체의 스포트라이트가 하룻밤 사이 그에게 쏟아졌고 그 소식은 그대로 발렌시아 팬들의 타임라인에도 도착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 참담했습니다. 현지 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제야 대중이 이강인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오늘 그 골, 우리가 발렌시아에서 수도 없이 봤던 장면이다. 차원이 다른 재능이고 그는 천재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벌어진 잘못된 일들을 전부 압축해놓은 사례다. 그때 언론은 그를 비판했다. 구단 주변 사람들은 그가 건방지고 자만한다고 몰아갔고 등번호 10번을 원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발렌시아는 그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유스 출신 선수로 대우하지 않았다.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방향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똑같다. 구단이 이강인 문제로 저지른 실수는 어마어마했다. 그런데 우리 팬들도 떳떳하진 못하다. 팀을 나가는 선수는 전부 배신자 취급하고 남아서 버텨주는 몇 안 되는 선수들은 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하비게라를 어떻게든 내보내려 하지 않았나. 부끄러운 일이다. 이강인이 구단 금고에 남긴 돈은 0유로다. 메리톤의 천재들이 그에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마요르카로 공짜로 보내는 게 낫다고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그 선수는 이후 파리에서 유럽 챔피언에 2번이나 올랐다. 잘했다 메리톤, 정말 대단하다. 피터림, 이제 지긋지긋하다. 제발 이강인 관련 소식 리트윗 좀 그만해라. 계속 보면 속 터져서 못 살겠다. 메리톤과 피터림이 구단을 어떻게 굴려왔는지는 수년간 직접 키운 최고의 유스 이강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만 봐도 답이 나온다. 결국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공짜로 떠났으니까. 예전에 알레비네이 소속으로 코티프 대회에 나온 이강인을 처음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졌었다. 유소년 축구에서 본 아이들 중 가장 뛰어났고 보자마자 무조건 1부 리그까지 올라가겠다고 확신한 유일한 선수였다. 또 골이네. 저런 선수를 공짜로 내보냈다는 걸 떠올리면 다시 열이 오른다. 우리는 마르코스 안드레를 등록하려고 그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강인이 시즌 내내 이럴 생각인가?
그러면 진짜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발렌시아 팬들의 속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팬심보다 더 냉정한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는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로 수백억 원을 벌 수 있었는데 그걸 통째로 날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강인의 이적은 발렌시아에 막대한 손해를 안긴 최악의 거래였다. 한국인 선수를 공짜로 내보낸 뒤 데려온 마르코스 안드레는 완전히 실패한 영입이 됐다. 이강인은 이적료 없이 마요르카로 떠났고 마요르카는 그를 2200만 유로 우리 돈 약 360억 원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팔았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와의 계약 금액까지 하나둘 공개되면서 메스타야는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구단이 챙길 수 있었던 수백억 원을 얼마나 허무하게 놓쳤는지 팬들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현재 아틀레티코의 풋볼 디렉터 마테오 알레마니, 과거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매체는 그가 자신이 보석을 데려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선수인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에게 베팅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점이 이 이적의 핵심입니다. 같은 선수를 두고 한쪽은 등록 자리 하나 때문에 지웠고 다른 한쪽은 몇 년이 지나 다시 데려갔습니다. 결국 재능을 못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재능을 담아둘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제 표현으로는 불꽃 없는 엔진이었습니다. 창의성은 있었는데 그걸 받아줄 구조가 팀에 없었던 거죠. 매체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강인이 떠난 건 이제 과거이고 팬들에겐 아픈 기억이지만 지나간 일이다. 지금 발렌시아가 봐야 할 건 이번 이적의 조건이다. 과거의 최악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소액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핵심은 피파의 연대기여금 제도입니다. 연대기여금이란 쉽게 말해 선수가 이적료를 받고 팀을 옮길 때 그 이적료의 5%를 만 12세부터 23세까지 그 선수를 키운 구단들에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유계약 이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는 3,500만에서 4,000만 유로로 평가됐습니다. 그는 발렌시아에서 12세부터 20세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발렌시아 몫이 3.5%, 나머지 1.5%가 마요르카 몫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발렌시아는 약 122만 5천에서 140만 유로, 마요르카는 약 52만 5천에서 60만 유로가 됩니다. 고정 이적료만 기준으로 잡으면 마요르카가 40만 유로, 우리 돈 약 6억 원, 발렌시아가 120만 유로, 약 19억 원을 받게 됩니다. 발렌시아 입장에선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과 구단 살림에 분명 도움이 되는 돈입니다. 사실 발렌시아는 이 제도로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카를로스 솔레르, 토니 마르티네스, 주앙 칸셀루처럼 구단에서 자란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옮길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챙겨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손에 쥘 수 있었던 액수를 생각하면 이번에 들어오는 돈은 그야말로 푼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를 공짜로 떠나보낸 일은 지금도 발렌시아 역사상 최악의 손해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터림과 아닐 머시, 그리고 책임의 무게는 덜하지만 마르셀리노 감독과 페페 보르달라스까지 아무도 그를 붙잡거나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팀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발렌시아가 이번에 받게 될 연대기여금은 자신들이 챙길 수도 있었던 수백억 원의 이적료 대신 손에 쥐는 위로금 수준이라고 스페인 매체는 평가했습니다. 이별한 뒤 가장 확실한 복수는 성공이라는 말이 있죠. 이강인 선수는 그 말을 그라운드 위에서 그대로 증명해냈습니다. 자신을 밀어낸 구단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지금 다시 돌아봐도 이적료 한 푼 없이 그를 내보낸 발렌시아의 결정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그때 발렌시아가 그를 붙잡았다면 지금의 이강인 선수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틀레티코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열정이었습니다.